네, 안녕하십니까. 웨이팅리스트 대표 권우전입니다. 저는 한 17년 전에 홍대에서 장사를 처음 시작했는데요. 처음에 고생을 진짜 많이 했었습니다. 줄을 서는 가게까지 걸리는데 한 2년 정도 걸렸고, 다시 매출이 반토막이 되는데 1년도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또 다시 매출을 올려서 줄을 세우고 다시 반토막이 되고, 한 9년 정도 제가 장사를 하다 보니까 뒤를 돌아보니까 제가 그 과정을 5번을 반복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생각났던 게, 그래도 나는 마케팅에 좀 소질이 있었던 것 같다. 그때부터 이제 마케팅에 관심을 갖게 됐고, 저희 가게를 이제 홍보하기 위해서 만든 페이스북 홍대 이태원 놀자라는 페이스북 페이지가 있었는데, 그게 7개월 만에 이제 20만 팔로워가 되면서 자연스럽게 광고 대행사가 됐습니다. 혹시 이게 울리는데 원래 그런 건가요? 계속 울리는 거죠? 네, 그냥 하면 되죠. 네. 그래서 이제 웨이팅 리스트는 2018년도 이래로 계속해서 빠른 성장을 해왔는데, 영업사원 없이 빠른 성장을 해왔고요. 2024년, 2025년 뭐 파이낸셜 타임즈 선정, 아시아 태평양 고성장 기업에 2번 올랐을 정도로 그래도 많이 실력을 인정해 주시고 계십니다. 제가 생각하는 마케팅의 기본은 컨텐츠의 확산인데요. 좋은 컨텐츠가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서 확산이 되기 시작하면 매출이 안 오를 수가 없는 로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컨텐츠와 플랫폼에 상당히 집착을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 지금 현재까지 한 500만 규모의 팔로워를 갖고 있는 다양한 계정들을 육성해 왔고, 최근에는 이제 네이버 실행사도 같이 하면서 모든 플랫폼에 대해서 정말 좀 심도 있게 연구를 하는 이런 회사입니다. 그래서 제가 최전선에서 느끼는 어떤 마케팅에 대한 통찰 그리고 인사이트를 오늘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000년도 이후에 대한민국 요식 산업을 마케팅을 한 장으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2015년도까지는 거의 블로그의 원툴이었던 것 같아요. 홍대 맛집 하나 노출시켜 놓으면 거의 줄을 쓰던 시대가 있었고요. 2015년 정도 들어서면서부터는 SNS 마케팅이 호황기를 누렸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달라진 점이 있다고 하면 줄의 길이가 달라졌죠. 알고리즘에서 터지다 보니까 줄이 10m, 20m, 30m 네, 그런 식으로 됐고, 옆에 가게분들도 계속해서 동참하다 보니 SNS의 호황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코로나에 접어들면서 네이버에서 예전에는 그냥 지도, 어떤 전화번호부에 불과하던 플레이스에 어떤 앞자리를 부여해주고 다양한 기능이 생기면서 플레이스 원툴의 시대가 왔었습니다. 그냥 장사를 하시는 분들은 사실 예전부터 SNS와 플레이스가 계속 양립해서 가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대행사를 하는 입장에서는 2015년도에서 20년도에는 거의 문의의 10개 중 9개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문의였고요. 최근 5년 동안에는 10명 중에 8명이 플레이스에 더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저는 이제 과거의 트렌드를 보는 것도 중요한데, 결국 그 트렌드를 통해서 앞으로 어떤 트렌드가 뜨는지를 보려면 어떤 툴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좀 가장 가볍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 민희진 씨가 예전에 텔레비전에 나왔을 때 정반합의 관계로서 트렌드가 발전한다고 얘기한 적이 있는데요. 이제 화려한 어떤 아이돌이 뜨고 나면 청바지에 흰색 티를 입은 소녀시대가 인기를 끌 수 있는 것처럼, 어떤 트렌드가 너무 고착화되면 그에 대한 반작용이 항상 일어나는 거죠. 제가 요즘에 마케팅하기가 진짜 힘드실 것 같은데 저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문제점을 3가지로 딱 요약을 해봤는데요. 첫 번째로 비용이 너무 과도합니다. 이제 플레이스도 상위 노출시키기 위해서는 메인 키워드에서 400만 원, 500만 원 드는 것도 당연한 거고, 또 인플루언서 비용 따로 들고, 이제는 리뷰도 중요하다고 하니까 영수증 리뷰를 위해서 손님들한테도 또 서비스를 줘야 되죠. 그래서 이런 비용이 문제가 되고, 그리고 소비자들이 지금 너무 똑똑해져서 마케팅에 잘 속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전환율이 많이 떨어진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마케팅 과부하 문제가 있는데요. 채널이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어디서 어떤 플랫폼에다가 어떻게 신경을 써야 될지 좀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어떤 트렌드가 나온다라고 하면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그리고 신뢰감을 줄 수 있고,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무엇인가가 나온다면 저는 그게 앞으로의 마케팅 트렌드가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예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첫 번째 트렌드는 발견 마케팅입니다. 이게 어려운 개념이 아니고요. 서치 앤 디스커버리에서 결국 검색에 반대되는 말인데요. 검색 마케팅은 왼쪽의 이미지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마트를 가면 항상 진열대, 똑같은 진열대에서 경쟁을 해야 되잖아요. 검색 마케팅은 항상 경쟁을 부추깁니다. 그래서 플레이스 마케팅이 사실 비싼 거예요. 네이버 파워링크랑 마찬가지로 내가 남들보다 더 많이 보여지기 위해서는 더 많은 비용을 지출해야 되고 입찰가를 올려야겠죠.
그에 반면에 발견 마케팅은 SNS 마케팅을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내가 백화점에서 보석에 이끌려 가듯이 그냥 컨텐츠에 이끌려서 컨텐츠를 소화하게 됩니다. 이게 SNS 마케팅이 저렴하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마케팅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거죠. 검색 마케팅은 그런 가능성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시 아까 전에 제가 예전의 흐름으로 한번 넘어가 보면요. 제가 또 다음번 흐름은 발견 마케팅이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한 가지가 있는데요. 2015년까지 검색 마케팅의 시대였죠. 블로그. 그리고 SNS 발견 마케팅의 시대가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플레이스의 검색 마케팅 시대로 왔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다음번 흐름은 자연스럽게 발견 마케팅의 시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제가 한 가지 걸리는 게 있었어요. 어떤 게 있었냐면은 SNS 마케팅에서 플레이스 마케팅으로 넘어갈 때 어떤 정반합의 과정이 있었냐면 그 당시에 믿거페라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믿고 거르는 페이스북이라는 의미인데요. 이제 사람들이 SNS에 속지를 않는 거예요. 막상 줄을 서는 가게를 가보면은 내가 봤던 사진과 다르고 서비스가 형편없었던 거죠. 그에 반면에 플레이스는 어쨌든 간에 네이버에서 사람들이 많이 검색하는 가게, 트래픽이 인기가 있는 가게 순으로 보여주다 보니까 약간의 작업은 있을지언정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넘어갔는데 이제 다시 발견 마케팅으로 회귀를 할까 의문점이 들더라고요. 근데 네, 발견 마케팅으로 저는 회귀를 한다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사람들이 발견 마케팅을 통해 신뢰성을 주는 방법을 터득한 거예요. 그 방법이 결국에는 다음번 트렌드입니다. 네, 셀프 마케팅인데요. 이제는 왼쪽에 보듯이 이제 요식업을 하시면서 유튜브 하시는 대표님들 많이 계시죠. 내가 여기서 사업의 철학, 직원에 대한 철학, 손님에 대한 철학 등등 공유도 하고 장사를 하는 방법을 공유하면서 기본적으로 내 팬을 계속해서 만들기 시작합니다. 신뢰감을 주고요. 그래서 가맹점주를 모집할 수도 있고 교육을 업체를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심지어는 일반 고객들한테도 야, 저 대표님 진짜 열심히 사는구나, 저 브랜드 도와줘야 돼 하면서 팬층도 형성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B2B와 B2C를 같이 할 수 있는 이런 셀프 마케팅이 가능해진 겁니다. 즉 콘텐츠의 소비자가 아니라 생산자가 되는 순간 발견 마케팅에서의 신뢰도가 확 올라가면서 그 효과까지 엄청나게 폭발한다는 것을 많이들 깨달으신 거예요. 그리고 지금 셀프 마케팅이라는 단어는 단어 자체에서 느끼다시피 우리가 스스로 마케팅할 수 있는 시대도 온 거죠. 최근에 구글 애즈 광고의 모델이 혹시 어떤 분인지 아시나요? 저는 보고 약간 깜짝 놀랐는데 구글 애즈 광고 모델이 런던 베이글의 이효정 대표님이더라고요. 저는 이게 되게 좀 의아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여기 요식업 관계자분들 많으시겠지만 요식업 하시면서 구글 광고 돌려보신 적 있나요? 저는 거의 없거든요. 사실 프랜차이즈 광고 중에 GDN 광고 돌릴 때 빼고는 대부분 구글 광고를 신경 안 쓰는데 구글은 왜 저희가 타겟팅도 아닌데 타겟이 아닌데 이런 광고를 저희한테 노출시켰을까요? 이게 지금 빅테크 기업의 움직임을 보면 확실한 그 큰 흐름을 볼 수가 있는데요. AI 발달과 함께 광고를 매우 간소화시키고 있습니다. 당일 광고를 생성해서 당일 광고를 전문 마케터의 도움이 없이 광고를 생성할 수 있는 플랫폼을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있어요. 이제는 디자이너도 필요 없고 영상, 사진 다 AI의 도움을 받아서 광고도 전문 지식 없이 머신러닝이 알아서 해주는 그런 시대가 오고 있기 때문에 구글 측에서는 이제 우리의 대한민국에서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요식업자들을 가만히 두고는 거는 이제 효율이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는 거겠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직접 광고를 돌리는 시대가 곧 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도 이제 교육업체를 통해서 뭐 플레이스를 올리는 방법, 대행사 과정들을 들으시는 대표님들도 저희 광고주분들 중에서도 많으시는데요. 대신에 제가 이제 이게 셀프 마케팅이 흐름이기 때문에 광고를 열심히 공부하시라는 얘기를 드리기는 조금은 두려운 게 로직 자체가 너무 빨리 변하다 보니까 보통 몇백만 원 주고 수업을 들은 게 다음 달이면 쓸모 없어지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부분만 좀 효율적으로 컨트롤해서 교육을 받으신다면 그 흐름에 좀 올라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발견 마케팅과 셀프 마케팅의 흐름에서 꼭 빠질 수가 없는 게 숏폼 트렌드인데요. 숏폼 트렌드를 얘기하면 대부분 단순히 그냥 동영상이 요즘에 뜨는 시대, 동영상 노출이 잘 되니까 숏폼이지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저는 약간은 반대입니다. 동영상이 물론 노출이 잘 되는 경우도 있지만 콘텐츠가 노출이 안 될 때는 동영상이 좀 불리한 경우도 많아요. 오히려 사진 콘텐츠가 평균적인 도달을 좀 보장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숏폼 트렌드는 단순히 동영상이 중요하다는 개념보다는 우리의 전달력, 우리가 신뢰를 줄 수 있는 뭔가의 틀을 제공해 준다는 게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좀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6년 전, 7년 전쯤에 제가 광고주분들한테 가장 많이 받았던 질문이
이제 지금 인스타그램 시대가 왔는데 나도 뭔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다. 우리 브랜드 내 계정 혹시 대신 운영을 해줄 수 있냐라고 물어봤었을 때 제가 항상 거절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뭐 정말 스타벅스 정도가 되지 않는 이상 계속해서 새로운 콘텐츠를 만들어낼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 당시 제가 마케터의 양심을 지킨 것 같고 내가 돈을 받고서 해드릴 수도 있었는데 참 괜찮은 것 같아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그게 정답은 아니었거든요. 오히려 그 당시로 돌아가서 제가 다시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은 인스타그램 시대가 온 거 맞죠. 대신에 우리 가게를 계속 올리는 것보다는 대표님의 얘기를 하시고 우리 직원들 얘기를 해서 사람들한테 신뢰를 주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이 계정을 키울 수가 있고 지속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맞겠죠. 근데 저는 확신하지만 그때로 다시 돌아간다고 하더라도 그 말을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때는 숏폼 트렌드가 없었습니다. 숏폼이라는 것 자체가 존재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숏폼이라는 거는 짧은 영상이잖아요. 우리가 말주변이 좀 없어도 확실하게 임팩트 있게 전달할 수가 있고 약간의 유머도 정말 효율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그런 툴이기 때문에 중요한 겁니다. 많은 대표님들이 요즘에 숏폼 트렌드 동참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선양소주 대표님 같은 경우도 늦은 나이에도 내가 몇 억짜리, 몇십억짜리 소주 광고를 하지 않아도 내가 열심히 사는 모습만을 보여주는데 벌써 팔로워가 10만이 다 돼가십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는 뭐 잘생긴 분들, 예쁜 분들, 춤 잘 추시는 분들, 재능 있는 알바를 갖고 계신 분들 계속 진출하고 있죠. 요즘에는 전문직 분들도 지금 경쟁이 엄청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의사 선생님들, 변호사님들, 심지어는 의사 선생님인데 잘생기고 운동 잘하고 유머러스하고 수술까지 잘하시는 분들도 진출해서 이게 트렌드인 건 알겠는데 내가 들어갈 자리가 있나? 라고 좀 의아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이 분명히 궁금하실 것 같아서 하나의 예시를 갖고 왔는데요. 가장 오른쪽에 보시는 이 계정이 의정부에 있는 외양간 한우라는 가게입니다. 이따가 가실 때 혹시 인스타그램에서 또 외양간 한우는 꼭 검색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저희의 광고주였습니다. 2년 동안 광고주였고 제 기억에 정말 잘해드렸어요. 저희가 그래도 자랑할 만한 가게 중에 하나였는데 2년 동안 거의 플레이스에서도 상단에 있었고 인스타그램을 진행해 드리는 것도 뭐 20만, 30만, 50만, 100만 계속해서 저희가 서투려 드렸거든요. 근데 올해 초에 갑자기 마케팅을 좀 그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유를 알고 봤더니 나중에 인스타그램에서 우연히 이 계정을 운영하시는 걸 봤어요. 오랜만에 전화를 드리니까 이때 이 계정이 터져서 더 이상 마케팅을 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되셨더라고요. 제가 한번 이게 시간이 한번 볼까요? 예시를 왜 안 틀어지지? 살치살 10만 원짜리, 4만 원짜리, 만 원짜리 먹어보고 비교할게. 외양간 스타일로. 요거까지만 보겠습니다. 정말 평범한 그냥 우리는 아버님이시죠. 우리가 이렇게 특별히 재밌을 필요가 없다는 걸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마케팅 용어 중에 크린지 마케팅이라고 있거든요. 오히려 어설프고 손발이 어그러드는 게 사람들한테는 더 공감이 가고 접근하기가 쉬워집니다. 바이럴도 훨씬 더 잘 일어난다고 해요. 그래서 저 영상이 실제로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50만, 100만, 200만 엄청나게 터지고 있어요. 심지어 저희가 더 놀란 거는 사실 지금 10만 원짜리 외양간 스타일 한우를 이제 홍보하셨는데요. SNS에서는 사실 불문율이 있어요. 5만 원이 넘는 메뉴는 잘 터지지가 않아요. 보통 SNS에서는 막 무한 리필, 가성비 좋은 게 터지거든요. 근데 이분은 10만 원짜리 한우를 소개했는데도 불구하고 댓글들이 비판적이지 않아요. 다들 가고 싶어하고 팬층이 두터운 거죠. 그래서 이렇게 셀프 마케팅 그리고 발견 마케팅, 숏폼 트렌드가 결합됐을 때 손님들의 반응이 어마어마하다. 그리고 제가 여쭤봤는데 매출이 저희가 그렇게 마케팅 대행사가 정말로 잘해드렸던 매출을 넘어설 정도로 이제 웬만한 소비자들은 저런 진정성 있는 마케팅을 더 원하는 거죠. 그래서 누구나 이런 마케팅 쉽게 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을 한번 기억해 두시면 좋겠고 이제 AI 같은 경우 좀 지겨우시죠. 하도 AI가 중요하다고 하니까. 그래서 저도 요식업 산업 관련해서 AI 콘텐츠들을 많이 찾아봤는데요. 사실 카피라이팅은 되게 자극적이었어요. 뭐 마케팅을 자동화 시켰습니다. 얼마를 벌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시물들을 클릭하고 나니까 내용은 사실 별게 없더라고요. 그냥 뭐 저희가 댓글을 프롬프트 작업을 해서 네이버 영수증 댓글을 자동으로 달고 있습니다. 그리고 플레이스 소개글이 중요한데 우리는 글을 잘 못 쓰니까 이런 AI의 도움을 받아서 정말 전환율이 높은 글을 쓰고 사진을 편집하고 영상을 편집하고 그런 기술이 단데 카피라이팅은 너무 자극적이었어요. 그런데 저는 사실 그 부분들에도 핵심을 잘 짚지 못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내가 가게를 진짜 10개 하지 않는 이상 댓글을 굳이 또 AI한테 맡겨야 되나요? 그게 저는 진정성 측면에서 별로 와닿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프롬프트를 아무리 잘 짜도 내가 직접 쓰는 것과 AI를 돌리는 거는 저는 분명히 한계가 있다고 보고요.
AI 마케팅 시대가 왔었을 때 핵심은 결국 검색 시장이 변화한다라는 게 핵심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검색을 안 해요. 저희는 질문의 시대가 된 거예요. 지금 구글 트렌드를 보더라도 구글에서 키워드를 입력하고 나서 클릭하는 비율이 60%가 줄었다고 그래요. 우리가 궁금한 게 있으면 예전에는 클릭을 하나하나 해서 정보를 찾아갔는데 이제 궁금한 게 있으면 챗 GPT가 가서 그냥 질문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중요한 거는 이제 이러한 흐름에 적응을 해야 되는 거다. 질문에 우리 가게가 걸려야 되는 거죠. 그러게 되면은 사실 좀 막막해지긴 합니다. 광고 대행사로서는 좀 스트레스를 받아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홍대 맛집 하나 노출시켜드리면은 제가 이제 비용을 받았었는데 질문에 걸리게 하려면 어떤 마케팅을 도대체 해야 될까 고민을 제가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거는 롱테일 전략입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키워드를 확장시킬 수가 있거든요. 메인 키워드, 서브 키워드, 지역 키워드를 확장시킬 수가 있고 또 네이버 플레이스를 보면은 우리 가게를 검색하는 사람들이 어떤 키워드로 들어오는지가 보여요. 근데 저희 회사에서는 그게 어떤 키워드로 검색하는지 몇백 개를 볼 수 있는 걸 또 노하우를 알아내서 그런 것들을 조합하고 나면은 대략적으로 우리 가게에서 꼭 필요한 키워드가 150개에서 200개가 나옵니다. 이 키워드가 왜 필요하냐면요. 아까 제가 그 검색의 방법이 달라졌다고 그랬잖아요. 이제 내가 검색을 할 때도 내가 이번 주에 생일 파티가 있는데 여자 3명이서 홍대에 갈 거야. 이제 역 근처에서 자리를 잡고 싶고 노래가 좀 괜찮았으면 좋겠어. 한식 주점이면 좋을 것 같고 파티션이 돼 있어서 내가 얘기하는 거에 방해를 받고 싶지 않아. 괜찮은 가게를 추천해 줄 수 있어? 제가 지금 이거 말씀드린 거 이제 글로 치지도 않겠죠. 그냥 말로 물어보겠죠. 근데 이런 시대가 왔었을 때는 키워드가 너무 많아진 거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근데 포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 온라인 상에서 내가 크롤링 되지 않는 정보는 결국에는 없는 가게이기 때문에 결국 저는 저희 가게에 맞는 키워드들을 계속해서 채워 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롱테일 전략을 생각을 한 건데요. 그 결과를 한번 저희가 요즘에 테스트를 해보고 있는데 이게 저희가 한 가게에 광고 보고서를 드렸던 그냥 카톡 예시입니다. 지난주에 그냥 이렇게 지금 노출돼 있습니다라고 저희가 카톡을 보내드린 건데요. 제가 세보니까 100개가 넘더라고요. 아직까지 이게 과연 AI 환경에 맞는 마케팅인가는 저는 확실한지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아직도 저는 초기에 도전을 하는 거기 때문에 더 많은 이제 검증이 필요하겠지만 이미 이 정도 작업을 했었을 때 저는 엄청난 효과가 또 많이 나더라고요. 기본적으로 네이버 플레이스가 상당히 건강해집니다. 네이버 플레이스의 유입이 되게 자연 발생적으로 우리 가게에서 필요한 키워드를 검색한 사람들이 이 블로그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들어가다 보니까 체류 시간도 늘어나고 어뷰징 당했던 가게 그리고 망가졌던 플레이스도 다시 살아나는 경험도 몇 번 했고요. 그냥 저는 이 작업만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400만 원, 500만 원짜리 메인 키워드에서 상단에 꽂히는 경험도 몇 번 했었어요. 이 지금 마케팅 비용이 100만 원대거든요. 정말 저렴한 마케팅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효과가 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쪽으로 계속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요즘에 캐대언도 인기인데 외국 손님들도 많이 오잖아요. 우리가 가게가 외국 손님들한테 어떻게 보일까? 어떻게 해야지 보일 수 있을까를 생각해 봤을 때 저는 한번 반대로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만약에 뉴욕에 간다라고 하면은 지금 사람들이 네이버에 올려놓은 정보를 참고할까? 그건 사실 한국인들이 막 너무 바글바글하는 그런 가게들이지 않을까? 예전부터 그냥 유명한 가게. 나는 지금 뉴욕에서 정말 핫한 곳을 찾고 싶은데 어떻게 찾아야 되겠습니까? 뉴욕에서 뭔가 실제 그 거주자들이 올린 최근의 글들을 참고해서 결국에는 가게를 검색을 해야겠죠. 그렇다고 하면 챗 GPT한테 영어로 물어보던 그 사람들의 리뷰를 참고하라고 하던 그 사람들한테 최근에 1년 동안 뉴욕 몇 번가 거리 근처에서 좀 핫했던 가게를 추천해줘. 이런 조건의 가게들 중에 내가 가볼 만한 곳이 있을까? 라고 하면은 결국에는 그 정보가 온라인상에 뿌려졌던 가게가 검색이 되겠죠. 그래서 저는 이게 이런 식으로 내가 부지런해지면 조금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인가?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AI 지금 이러한 플랫폼이 계속 발전을 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크롤링 되는 가게가 살아남는 건데요. 제가 정답을 딱 알려드릴게요. 그냥 열심히 많은 것을 예전보다 좀 더 열심히 하면 된다라는 게 제 결론입니다. 이제는 블로그도 이런 식으로 롱테일로 가야 되고요. 내가 뉴스 기사에도 나와야 되고요. 뭐 어떤 인스타그램에서 좀 자주 노출돼야 되는 거고 홈페이지가 있어도 좋습니다. 그래서 웹문서가 있으면 도움이 되고요.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활동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 AI 시대라고 하려면 자꾸 키워드를 자동화, 딸깍 이런 식으로 표현하잖아요. 저는 정말 반대예요. AI 시대가 되면은 정말 저 위에 계신 분들이야 좀 더 편하고 자동화로서 돈을 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희 같은 자영업자들은 훨씬 더 부지런해야 되는 시장인 거예요. 그래서 부지런해야지 살아남을 수 있는 시장인데 자동화, 딸깍 저는 반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은 결국에 이제 질문에 선택을 받는 가게가 되지 않을까 이런 힌트를 얻어봤고요.
마지막으로는 뭐 각각의 뭐 콘텐츠들도 하나의 단원이 될 수 있지만 시간 관계상 제가 짧게 정리해 보려는 부분인데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세 가지 기억나시죠? 비용의 문제, 그리고 신뢰도의 문제, 효율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서 진화할 것이다. CRM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케이스죠. 기존 고객들을 관리하는 거는 비용도 적게 들고 효율도 좋습니다. 예전처럼 도도 포인트라든지 단골 플러스에서 DB를 모아서 가끔씩 카톡 보내는 수준이 아니라 예약 받을 때, 영수증 리뷰를 받을 때, 계산을 할 때 DB를 접수를 하고요. 그 고객들을 어떤 디지털 마케팅의 퍼포먼스 마케팅처럼 퍼널 형식으로 분류를 해서 한 번 방문하신 고객, 두 번 방문하신 고객, 생일이 고객 이렇게 시스템화해서 CRM 마케팅을 하는 회사들이 저는 점점 생겨날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테크 기업들의 좀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요. 로컬 커뮤니티 마케팅은 지금 마케팅 전환율 측면에서 확실하게 지금 보장이 되어 있는 마케팅입니다. 저희가 동네에 있는 가게를 홍보하기 위해서 유튜브를 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지역 커뮤니티라든지 지역 플랫폼들이 인기를 확실히 받고 있고요. 알고리즘의 선택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도 이런 알고리즘의 선택을 받은 특혜를 받은 회사 중에 하나인데요. 저희도 서울 지역을 종로구, 강서구, 관악구, 광진구 이런 식으로 다 나눠서 플랫폼들을 키우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세그멘티드 리뷰 스트래티지는 우리가 어떤 물건을 사거나 어떤 결정을 할 때 마지막으로는 무조건 리뷰를 참고하잖아요. 근데 대표님들이 리뷰 관리를 정말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리뷰 관리가 안 되면 어떻게 보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네이버의 리뷰 개수를 채우는 거를 리뷰 관리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저는 네이버 리뷰를 참고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에는 어떤 가게를 갔었을 때 네이버 리뷰 이벤트를 안 하는 가게를 찾기는 게 더 어려워요. 더 힘들어요. 그래서 그 리뷰들이 저는 진실된 리뷰라고 생각을 하지 않거든요. 구글 리뷰도 있고요. 카카오맵 리뷰도 있고요. 캐치테이블 리뷰도 참고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순간이 저희가 아무리 바이럴을 하고 많은 마케팅 활동을 해도 마케팅에서는 뭐 TOM이라고 그러죠. 트루스 오브 모먼트라고 정말 결정적인 그 순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순간에 어떤 우리의 실력을 검증해주는 그런 리뷰가 있다라고 하면 바로 전환이 이루어지겠죠. 그리고 각각의 채널들이 성격이 조금 다른데요. 약간 티맵 리뷰, 카카오 리뷰 같은 경우에는 가족 단위 외식 하시는 분들한테 어필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조금 더 미식이라든지 셰프에 대한 장점이 있는 가게면은 캐치 테이블이라든지 여행 어플 이런 데가 더 중요할 수도 있고요. 뭔가 회식, 모임 장소로서 중요한 가게라고 하면은 네이버 리뷰를 잘 관리하셔야 됩니다. 연말 얼마 남지 않았는데 리뷰를 어느 정도 작업을 하시더라도 요번에 어떤 단체 모임을 해서 어떤 혜택을 얻고 어떤 느낌을 받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예시가 리뷰로 남겨진다 하면 앞으로 이제 그 가게를 예약하시려는 분들이 참고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거의 제가 정리한 부분들은 거의 정리가 완료가 됐는데요. 요즘에는 트렌드가 너무 많고 다양하고 빠르게 변하다 보니까 이제 트렌드가 없는 게 또 트렌드라는 말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업을 많이 해보셨겠지만 결국 중요한 거는 트렌드보다는 브랜드인 것 같습니다. 브랜드가 결국 좋아야지 내 사업을 오랫동안 영위할 수 있는 거고 트렌드는 어차피 계속해서 변해요. 근데 본질적인 거 중에 변하는 거는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트렌드에 너무 집착하기보다는 결국에는 고객의 마음을 얻는 것, 그것이 마케팅의 본질인 거고 그 고객의 마음을 얻으려면 어떤 방식들이 지금 현재 트렌드로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제가 오늘 해드린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유튜브를 하는 사람도 아니고 사실 외부 활동을 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또 다시 만나볼 기회가 없을 수도 있지만 혹시 궁금하신 부분이 있다거나 도움 받고 싶으신 부분이 있으면 저희 회사의 홈페이지에 남겨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최선을 다해서 도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대표님 지금 좀 시간을 적절하게 활용해서 강의를 해주셔서요. 한 개 정도의 질문을 좀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짧게 좀 질문 드릴 텐데 저희가 사전에 받은 또 Q&A 질문이 여기 있는데요. 어떤 매체가 여전히 존재하지만 더 이상 마케팅 매체로 유효하지 않게 되거나 또는 새롭게 각광받는 마케팅 매체가 등장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질문인데 네. 질문을 다시 한번 해주시겠어요? 잠깐만요. 매체는 있는데 존재하는데 그 매체가 마케팅 매체로 유효하지 않게 되거나 혹은 또 새롭게 각광받는 매체가 등장하게 되는 그런 이유가 무엇일지 좀 궁금하다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당황스럽게 해드렸나요? 아닙니다. 네. 근데 이게 좀 어려운 질문인 게 저 같은 경우에는 거의 웬만한 매체가 나오지 않았나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거든요.
이제는 그 어떤 인스타그램의 어떤 영향력, 메타가 사실 인스타그램이 20명 정도 이제 직원이 제가 알기로는 15명인가 16명 때 인수를 했는데 그거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새로운 플랫폼을 더 이상 키우지 않겠다라는 움직임이 전 느껴져요. 그래서 어떤 새롭게 막 피어나는 플랫폼들이 있으면은 빅테크 기업들이 사실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게 어마어마하게 새로운 서비스를 뭔가 제공한다라고 하면은 또 그 플랫폼이 있겠지만 지금으로 봤었을 때 저는 유튜브라든지 인스타그램이라든지 그런 거는 어떤 그냥 전달력의 차이만 있을 뿐 결국에는 사람들이 원하는 거를 최대한 구현을 다 해놨다고 보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플랫폼도 자본의 힘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는 어떤 새로운 플랫폼을 쫓아가는 것보다는 그냥 그 당시에 알고리즘의 선택을 받는 플랫폼에 더 집중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대부분 이제 2년 동안 스레드는 별로 관심이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 검색을 해보시면 스레드에서 정말 작은 가게를 하면서도 그냥 케이크집을 하던 어떤 디저트집을 하던 스레드에서 조용하게 몇천만 원씩 버시는 분들 되게 많으세요. 네, 트위터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어떤 새로운 플랫폼을 내가 겨냥하기보다는 내 콘텐츠에 맞는 뭔가 주제를 올렸을 때 알고리즘의 선택을 받을 수 있는 플랫폼을 찾는 게 새로운 플랫폼을 찾는 것보다는 훨씬 유리합니다. 새로운 플랫폼이 생기잖아요. 사실 저같이 애시당초 원래 플랫폼 있는 사람들이 훨씬 유리하기 때문에 그때 나에게 또 기회가 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저희 각각의 분야에서 저거는 내가 좀 잘할 수 있는데 그게 트래픽이 나기 시작하면은 인스타그램이든 스레드든 트위터든 전혀 중요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너무 예상하시기보다는 지금의 데이터를 해석해서 가시는 방향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굉장히 현답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강연 마지막 부분에 해 주신 말씀이랑 굉장히 일맥상통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달력의 차이일 뿐 이 플랫폼의 차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 그래서 마지막에 그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트렌드를 쫓기보다는 브랜드를 쫓는 그런 이야기를 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어떤 매체가 등장하는 그런 이유를 주목하기보다는 어떤 브랜드의 힘을 키우는 게 좋다라는 그런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맞을까요? 네, 맞습니다. 마케팅을 저도 잘한다고 저도 많은 분들이 세워주지만 정말 제가 친하신 분들 아니면 정말 도와드리고 싶은 분들 다 도와줄 수 있는 상황은 확실히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예전보다 훨씬 어려졌기 때문에 예전에는 진짜 블로그 상인추만 해도 매출 다 올릴 수 있었는데요. 이제는 진짜 신뢰성과 콘텐츠가 완벽하지 않은 상태에서 마케팅이 들어가는 거는 거의 아무런 효과를 못 보는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브랜드는 확실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시간 충분히 써서 우리 대표님과 함께 강연도 듣고 질문도 답변도 들어봤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서 이 고객 유입을 높이는 실전 마케팅 포인트를 명확하게 제시해 주신 우리 권우전 대표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